이렇게 여러분들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그죠? 예, 분이시고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2월 하순이 되면서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챗 GPT에 관한 그 강의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최신식으로 발표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이명조 선생님이 어디나 지원단도 활동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도 22기 회장님이시고 저는 27기에 그 머슴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신중년 분들한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챗 GPT에 관한 거를 좀 우리도 공부를 하고 좀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서울시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조 선생님이 이 장소를 빌리려고 공익 활동에 해당되며라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쓰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2시간에 또 얼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는 그리고 이제 사용료도 내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 오셨으면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인데 1번은 비워놨어요. 왜 비워놨을까? 예, 자동에 비워놨고요. 2번 뭐냐? 3번 우리 교육 현장이 가장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다음에 4번 MS하고 구글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데 과연 승자는 어디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될까를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5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뭐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이명조 선생님도 유인물로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겹치기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예. 도대체 사람하고 인공지능은 이게 경쟁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지배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이제 영화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동반자로 가야 되지 않느냐가 대세인 것 같아요. 7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 벌 수 있나? 예. 일은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나는 조금 전에처럼 춤추고 놀고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조기를 보게 되면 뭐 지금은 2월 달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쭉 제가 블라블라 쓴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챗 GPT에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 1단부터 뭐 8단, 9단까지 간다면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 한번 여쭤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야 이거 빨리 배워야 돼. 그리고 나보다 잘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어 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챗 GPT에 대해서 알아들었어. 나 가입했어. 그런데 어쩌라고. 검색하면 몇 개가 나와서 검토하는데 이거는 정답인 것처럼 써주는데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확장 앱 또는 이제 부가 앱이라고 해놨는데 이 챗 GPT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이걸로 음악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동화책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주는 거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말로 하는 거에서는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얘도 무슨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시간 지내고 나면 그러면 9번을 비워놨거든요.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바둑도 9단이 뭐 최고고 그런데 그럼 9단은 과연 뭘까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도 답을 드리고 아마 이병조 선생님도
답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시작할 때 나는 몇 단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려운 시험 문제인데 저한테 내시고 채점해서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뭐 한 7단, 8단 정도 돼서 시간상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작곡한 거를 못 보여드리지만 이러한 이 확장 프로그램 또는 이제 부가에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알고 가신 다음에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챗 GPT하고 이런 확장 앱을 써서 내가 무슨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오늘은 이제 불가능하고 뭐 다음에 이런데 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렇고 한 뭐 5분,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노트북 들고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 웬 그 최신 디지털 공부를 하는데 저 신정길 강사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왔을까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돌멩이 아는 분 계세요? 뗀석기 주먹도끼인데요. 우와. 예. 제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커피하고 사탕하고 뭐 이런 그 외화지를 갖고 왔는데 하나 더 드세요. 우리나라의 그 전곡, 연천 전곡에 가면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거기에서 78년에 발견된 석기시대의 도구예요. 예, 미국의 병사가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군인으로 파견 나와서 있다가 전국에 친구랑 놀러 갔었는데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돌멩이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석기 시대의 도구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예, 그래서 78년에 유럽에서는 발견되다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발견 안 되던 이 돌멩이를 발견해서 지금은 박물관에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고요.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상미 씨라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석기 시대의 도구인데요. 여기 좀 이름이 복잡하죠, 그죠? 처음 듣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쓴배 찌르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에서 발견된 그런 도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인간이 도구를 쓰면서, 그죠? 쓰면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좋았는데 잉여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쭉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점선 말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그렇죠. 우리 앉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앉아가지고 막 보고 그렇죠, 그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 사피엔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네안데르탈린이 호모 사피엔스에 밀려서 멸종했다. 물론 사람 몸속에 DNA로 남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린 그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 길이가 이 네안데르탈린은 창이 짧았고 날카롭지가 않아서 이 맘모스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창이 길이가 길면서 창 끝이 날카롭고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면이죠.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50명의 사람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서 네안데르탈린은 이제 멸종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과 같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챗 GPT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긴 창과 날카로운 창 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이제 도구가 뭐 석기 시대, 청동기, 그 다음에 이 철기로 왔는데 우리 한반도에 와 있는 우리 한글을 쓰는 우리로 볼 때는 조금 좀 불행스러운 이야기예요. 원래 청동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중국 땅을 우리나라 한민족이 지배를 하다가 언젠가 현재 중국의 한족이 철기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 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전기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컴퓨터가 발명됐어요. 과거에는 인간은 노동력에 대한 그 중점을 두는 그러한 그 도구였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힘센 남성들의 세계였다가 지금 정보통신과 컴퓨터 시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소통을 잘하는 그런 여성분들의 시대로 그 넘어왔는데 거기다가 이런 챗GPT 같은 언어 모델에 도움받으면 정말 남성의 설 자리는 어딘가 젠더로서 굉장히 그 좀 겁이 나는 세상이고요. 자, 사람들은 이제 잉여가 생기면서부터 대체자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대체자.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기계한테 맡기죠? 기쁜 일, 예, 맞아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은 남한테 미루는가요? 내가 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노예와, 그죠? 직원, 그 다음에 비서, 뭐 등등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그 기쁜 얘기는 즐거운 일은 우리가 갖는 점점 그렇게 이 도구에 넘기는데 과거에는 이 도구를 개인이 가지고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뭐 소를 끌거나 하면서 그죠? 한 집안 단위였다가 이게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바꿔서 내가 플랫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도구를 지어주마. 대신에 수수료를 요만큼만 내. 근데 수수료도 너가 안 내도 돼. 수수료는 너한테 물건을 파는 기업이 내거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요?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죠. 검색하는 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 주는 거는 기업이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서비스를 잘할게라는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그죠? 카톡스는. 이런 데가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데 자, 광고를 하면서 돈을 받는 사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천하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애플이 나오면서 이게 이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을 쓰는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의 iOX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수도권 넘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색하는 거는 이제 야후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다 나와. 우리 그 야후처럼 하는 데가 없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오늘날 구글을 만든 이제 두 친구가 그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 방법이 좋아요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야후한테 갔어요. 이거를 니네한테 팔려고 하니까 한 $10,000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후에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10,000? 우리 야후로 볼 때 $10,000? 그건 큰 돈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생각하는 검색 방법을 우리 야후라고 하는 회사가 쓰는 방법에다가 덧붙이면 사람들이 니네 거 쓰지 우리 거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사지를 않았어요. 우리 게 좋으니까 니네 거를 쓰면 우리 게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젊은이가 툴레 밖에 나왔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니네 그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거를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구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야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명무실하죠.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검색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만든 게 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BING라고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빙이라는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은 3%예요. 구글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역사 좀 이따가 이제 뒤에 역사가 나오는데요. 자, 도구가 이렇게 돌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챗 GPT까지 왔는데 오늘은 챗 GPT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강의한 사례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나눠드린 2023년 2월입니다라고 하는 그 종이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블라블라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챗 GPT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챗 GPT 니네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겠니? 라고 명령어를 쳤어요.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명령어를 쳤더니 이 챗 GPT가 답변을 해준 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챗 GPT에 대한 이해와 활용 해가지고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챗 GPT가 한 얘기예요. 자연어 처리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지금도 물론 영어로 하면 빠르고 한글로는 늦긴 하지만 그래도 한글에 한 달에 20만 원 내는 거를 하면은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되는 문제,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죠? 이거는 얘가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1424 곱하기 1424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틀린 답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한계가 있긴 한데 언어 모델이지 엑셀과 같은 수식 계산하는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이미 나와 있는 문헌이 많아서 언어적으로 답변을 하지만 그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그런 거다. 그리고 5번은 기계 학습이고 내용을 학습하고 대화를 진행한다. 계속 이 친구가 강조하는 게 대화,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약 3천억 건의 책과 정보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고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을 해서 뿌려주는 그러한 이 전산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6번이 뭔가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돈을 버는 데 쓰고 있는 거는 광고, 홍보, 마케팅, 카피라 그러죠. 문구를 만드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걸 그다음에 이제 7번 음성 인식 등에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그다음에 9번 비즈니스 분야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객 상담, 온라인 마케팅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에 가장 많이 지금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가 10번이죠. 그다음에 11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3번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가 3.5 버전이에요. 2021년 5월까지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서 한국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은 이제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2011년 5월까지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고요. 15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발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16번 뭐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할 거다 등등등 있는데 그냥 끊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챗 GPT에다가 나 강의할 거 정해줘 그러면 이 친구가 정해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가 첨삭을 해서 써도 되겠죠. 자, 12월에 발표를 이제 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이거를. 근데 불완전한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가입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첫 화면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직도 좀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한편으로는 면책을 하는 거고 한 발 빼는 거고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2021년 5월까지의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챗 GPT 3.5 버전에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구글의 현재와 그 다음에 챗 3.5를 결합한 그러한 그 도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재주들이 좋아서 앱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문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는 게 학교 현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챗 GPT 3의 데이터량이고요. 뭐 이게 매개 변수라고 그러는데 챗 GPT의 4 크기를 보시면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예. 뭐 대책이 없어요. 뭐 1000조가 나와요, 이게. 예, 지금 현재 챗 GPT 4의 그 매개 변수가 올해 중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왜 여태까지는 3하고 3.5로 끝냈나? 예,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컴퓨터 있어야죠. 그럼 전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컴퓨터에 CPU라는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GPU 그래픽 촬영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TPU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메모리가 들어가고 메모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19년에 그 원래는 비영리로 출발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1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100억 달러 더 투자할게. 단 조건이 있어. 이게 비영리로 하면은 이게 돈 먹는 하마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51%를 가져올게.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회사를 지배할게. 라고 하면서 한 달에 20불의 사용료를 받을게. 라고 바뀌면서 한국도 처음에는 영어로 서비스하는 미국서는 한 달에 20불 받다가 한국 사람 너 대기해. 기다려.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돈 낼 테니까 한글로 빨리 해줘. 그래가지고 한글도 20불을 내면 20불 내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화되게 좀 빨리 나옵니다. 어쨌건 이렇게 4가 나오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3.5 버전하고는 이거는 정말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못하는 게 뭐니 할 정도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언어 모델에 관해서는 거의 천하무적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은 부가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세상이 됐고요.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아마 새로운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좀 다 알고 계시는 뭐 MBA, 뭐 의사 면허, 변호사, 연설문, 그다음에 판결문, 그죠? 뭐 블라블라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자, 이거를 하려면 시간하고 돈하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쉽게 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인간이 30년, 40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만 한 분야를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달에 20불만 내면, 하루에 1,000원만 내면 MBA 지식도 알려줘, 의사도 해결해줘, 판결문도 써줘, 예, 명령만 내리면 척척 해주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교수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똑똑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얘가 다 하네. 그런데 한국에 똑똑히 공부 잘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 스카이보다, 서울대, 고대, 연대보다 의대가 더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원에 의대반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30년, 40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인턴, 레지던트, 잠도 못 자고 혼나면서 해야 되는 거를 이 친구는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여기 데이터 축적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CPU가 비쌌어요. 그리고 이게 용량도 작았고 처리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어떻습니까? 용량 커져, 속도 빨라져, 가격 내려가, 저장 장치도 대책 없이, 그죠? 옛날에 1.44메가 3.5인치 디스켓 하나가 2만 원 했거든요. 1.44메가입니다. 테라가 아닙니다. 예,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USB 메모리 128기가만 해도 얼마 안 해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보조 SSD라 그러죠. 예,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64기가가 한 1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정도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 축적. 그래서 인공지능의 챗GPT 3.5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는 있었어요. 과거에 어땠나요?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은 딱 알려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판 하나, 태블릿 하나 들고 다니면 여기 사진기에다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 반도체 때문에 됐다. 아까 석기를 보여드렸는데 어쨌건 이렇게 자, 이거는 빨리 보기 넘어갈게요. 그냥 이 사례를 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 옛날에는 집에 동화 대백과라든가 또 약간 좀 잘 사는 집은 영국에 사람 브리테니커 있으면, 부잣집, 뭔가 좀 배운 사람, 뭐 판검사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백과사전 다 치웠어요. 어디에 있냐? 헤드폰 속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낑낑낑낑거리고 뭐 책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삼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구글에 검색할 일이 없이 검색하면 찾아가지고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정리 다 해줘. 또 뒤 볼게요. 강의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내용이었는데 다 알려줘요. 장점 한 개도 선생님 좀 찍으시는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 개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 인간적인 이해 부족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정적으로 맞아 많이 속상하겠군요,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거는 단어만 나열한 거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나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으면 나 답변 못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이렇게 부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제가 쓴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 친구가 학습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세 번째는 뭔가요? 품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아까 데이터 의존이고 품질에 관한 건데 아직도 이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아직 못 세웠어요. 데이터에 관한 언어 모델에 관한 거는 잘 했지만 아직 이런 문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1년 5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는 사례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데이터일 수 있어요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얘가 고백을 안 해.
예, 어떻게 할까요?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예, 금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0점 처리한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국제대학교에서.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잠깐만. 사용을 하라고 의무화했대요. 아래는 안 쓰면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쓰는 걸로. 예, 그 다음에, 예. 동반자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경전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왼쪽은 옛날의 AI, 분석적인 데 쓴 거고, 오른쪽이 요새처럼 그런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오픈 AI 치셔가지고요. 회원가입하면 이제 필요한 게, 무료로 쓸 때는 4개가 필요하죠. 이메일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비밀번호 아시고 계시죠, 그죠? 세 번째는 전화번호 갖고 계시죠? 그 전화로 인증 코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이제 여기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 20불 내면, 예, 속도가 빠르고 좀 더 내용을 보여준다. 라고 나오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한 달에 20불이면은 하루에 1,000원으로 비서를 쓰는 거더라고요. 아래다가 놓고 예, 비행기 모양으로 날리면 그러면 된다. 예,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여기 아래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있죠, 그죠? 예, 비행기 날리면 답변을 해준다. 이게 오픈 AI 식구들이에요. 2015년에 만들었고요. 비영리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 자, 지금 제가 34분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원리가 뭔지에 대한 거 한 6분 정도를 보시겠습니다. 을 통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간이 이어지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답변을 고르는 기성과 같은 형태의 AI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 다른 형태의 AI 모델들이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답변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직접 생성할 수 있는 AI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정보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다시 말해 이 중국어방 속의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AI 모델을 판별 모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을 생성 모델이라고 하죠. 이 생성 모델에서는 문장을 우선 단어와 기호들의 단위로 잘게 쪼개고 이것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파악합니다. 이것을 사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상호관계들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이제 답변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안을 만드는 것이죠. 이 생성 모델이 답변을 하는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 상호관계의 이해인데요. 이 상호관계를 통해 생성 모델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한 단어 한 단어 쪽의 상호관계를 탐색한 후에 미리 학습된 상호관계를 토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호관계라는 개념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별다른 힌트 없이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혹은 불변의 사실인지와 무관하게 빈칸을 채울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단어들의 상호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 이 생성 모델의 사전학습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어와 형태소 등으로 작게 쪼개 멀고 가까움에 대한 거대한 지도 AI만의 상호관계표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전학습을 통해 AI가 단어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며 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금 우리가 이 빈칸을 채워 넣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최초의 이 생성 모델은 판별 모델에 대한 가능성 정도로만 인식됐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계산해 문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생성 모델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답변만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넘어 품사와 문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였죠. 반대로 미리 인간이 써놓은 모범 답안을 활용하는 판별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들만 잘 진행하면
비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또 깊이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된 현재 결론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생성 모델을 대표하는 챗GPT가 바로 이 같은 반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챗GPT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뭉쳐 만든 AI 연합, 오픈 AI의 채팅 AI로 GPT로 만든 챗봇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단어 GPT는 다음과 같은 알파벳들의 약자입니다. 단어 조합 위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붙여보면 이해가 쉽죠. 여기서 주어가 되는 트랜스포머는 다시 구글이 만든 인공신경망 모델의 이름입니다. 관련해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핵심은 이 트랜스포머가 기성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은 순차 처리가 되어 앞에 연산이 끝나야 뒤에 연산이 가능했던 기성 알고리즘들과 다르게 병렬식의 처리에 용이했다는 것이죠.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이제 바도체가 싸지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AI 시장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고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진행한 생성 기반의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 중 하나가 2022년 말 IT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처음 등장한 GPT-1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단한 반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간단한 수준의 언어 처리만이 가능했었죠. 무엇보다 최초에는 이 언어 모델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언어 모델의 규모가 크지 못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버피팅의 개념은 그 반대 개념인 언더피팅과 비교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사과를 학습시켰을 때 너무 단순하게 학습이 되어 동그랗고 빨간색인 것은 그냥 모두 다 사과라고 판별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언더피팅.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한 조건에만 사과로 인식하여 또 반대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오버피팅입니다. 파라미터가 너무 작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파라미터가 너무 커도 문제였죠. 바로 이런 이유로 무작정 파라미터를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인데 물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해 조금 다르게 찍혀 과도한 조건에서는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라고 판별된 사진까지도 모두 가져와서 이것도 다 사과라고 네, 이게 잘라진 사과도 보여주고 사과라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사진으로. AI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들도 다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양질의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복이나 오류, 편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증가하면 요구되는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꾸역꾸역 데이터를 가지고 와 훈련시켜봤더니 효율도 너무 낮고 그렇게 대단히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이 몇 년 전까지의 업계의 고민이었죠. 하지만 GPU 성능 진보로 연산 능력의 획기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동시에 병렬 처리에 용이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택한 오픈 AI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뚫고 나갔는데요. 더 방대한 자료를 통해 훈련시킨 더 거대한 신경망 구조를 갖춘 AI,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GPT-3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GPT-3를 통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챗GPT와 달리 그리고 위스퍼 등이 되겠는데요. SK텔레콤의 A단 역시 이 GPT-3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 넘어가기로 하고 첫 번째 핵심은 챗GPT를 이루는 핵심 요체가 GPT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채팅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 GPT-3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엄청난 수로 증가한 파라미터, 그와 함께 놀라운 성능의 진보를 체감하고 있는 지금 바야흐로 각사의 언어 모델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그들 간의 성능 경쟁, 규모 경쟁이 시작될 시간이 마침 찾아왔다는 것이죠. 최근 챗GPT가 그야말로 무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오픈 AI만 과도하게 주목받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 기관 등을 제외하고 이미 AI 연구에 앞서 있는 시장들은 따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두 회사가 굉장히 파라미터, 강적이죠. 규모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오픈 AI의 최대 후견인이자 애저를 통해 챗 GPT의 하드웨어적 본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스스로도
현실의 가장 강력한 또 가장 거대한 초언어 AI 모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메가트론 튜링. 파라미터의 수가 무려 5,300억 개나 되죠. GPT-3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는 GPT의 요체가 되는 이 트랜스포머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오픈 AI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이 AI 시장의 압도적인 최강자 중 하나죠. 구글에는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있는데요. 이 녀석의 파라미터의 수는 무려 1조 6천억 개. 최근 챗 GPT 때문에 구글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시장에 돌곤 하는데 AI 시장 현황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정도로 엉뚱한 결론이라는 것. 그래서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 모델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중국의 베이징 AI 아카데미의 우다오는 예, 중국이 더 강자하긴 강자입니다. 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즈음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하이클로바와 LG 엑사 예, 키높이예요. 예, 꼭다리하고 난장이 아주 베이비죠. 수를 가져 GPT-3에 그것을 능가하지만 현재 파라미터의 수가 1조 개를 넘고 있는 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칭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려본 대략적인 현재의 시장 현황인데요. 실제 파라미터를 늘리자 더 강력한 AI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업계. 이제 각 기업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그래프 속에서 어떤 데자뷰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며 무어의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연산 능력의 폭발적인 증가, 지난 IT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아가지고 막 서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서둘러 갈게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경록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쪽에 국책 과제를 하고 있는 솔트 룩스라는 회사의 대표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한 걸 갖고 왔는데 여기 그 채널은 언더스탠딩.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에 가면 이경록님의 그 내용이 있고요. 예, 전쟁,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고, 검색 엔진에서 밀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GPT하고 빙하고 합쳐가지고 뉴 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 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불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불태우겠다 그러는데 과연 불태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뉴 빙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행 가려면 막 검색했는데 이제는 얘가 찾아줘요. 내가 예산이 얼마 있고 얼마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줘 하면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고, 경쟁하는 이유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내가 그 시장을 가질 거야 라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도 20불에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은 나라죠. 한글을 쓰는 사람이 적으니까 덕분에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미국이 이런 한글로 된 거를 학습을 하면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중국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나라고 하드웨어 파워는 더 좋은데 미국이 경쟁에서 뒤질 수 있으니까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로도 중국 공산당에 관해서 해서는 안 될 단어를 3만 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3만 개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사이트는 폐쇄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좋은 그 기계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조금 전에 거로 정리한 거고요. 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저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그 이병조 님이 잘해 주실 건데,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연봉이 4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술학원 하는 분에게 우리나라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원 생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질문하는 거하고 좀 더
그 단어 몇 개를 넣어서 질문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좋은 그런 명령어를 쳐야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예, 동반자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앞서가고 사람이 쫓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앞서가고 인공지능이 쫓아오거나 또는 어깨 동무하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짐을 나눠지고 같이 가는 동반자가 아니겠는가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편은 아까 얘기했던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에서 이경록 그 솔트 그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영역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봤을 때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이명조님이 발표하겠지만 챗 GPT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제 고유의 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적으로 제 고유 거는 좀 그렇지만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실에 알려주시면 거의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돈 벌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접 돈은 못 벌지만 다른 사람과 기술과 협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가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맨 왼쪽에 챗 GPT에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아웃풋을 내놓을 거라고요. 거기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편집을 하거나 모디파이, 수정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유일한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래야지 이게 디텍트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를 검사하는 또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거기를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이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유일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주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한다? 예. 자기의 SNS 채널에 올리거나 또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교보에 PDF로 팔면 되겠죠. 미국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챗 GPT로 전자책 만들어서 아마존에 올려놓고 팔기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 100권 나와 있고요. 챗 GPT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2월 달에만 약 30권이 나왔어요. 책이. 우리나라는 3월 달에 약 20권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미 한 5권 정도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사례에서 여기 사례를 제가 하나 지금 전에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명조 선생님이 이러한 그 이 절차, 프로세스에 따른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벌써 200권, 이게 일주일 전에 제 강의 준비할 때 자료거든요. 예, 이런 책들, 숙제의 힘,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아마존.com에 가서 이렇게 이제 GPT만 치면 이런 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어린이 그림 동화 만드는 거를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칠 때 하고요. 서울서 부산까지 재미있게 가는 거랑 치는 거랑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끄는 건데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있죠. 자, 5세 아이를 위한 동화책 만드는 방법. 그러면은 여기 나눠드린 종이처럼 쭉 쳐줘요. 또 주제 정하고 뭐 쭉 나오는데, 예, 스토리도 얘가 만들어 주거든요. 예.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화책 테마 5가지 찾아줘.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우정과 협력, 자신감과 도전. 3페이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5가지라고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 챗 GPT는 아주 충실해요. 5살 어린이 그림 동화책 5개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탁 집어줘야지 답을 잘해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넣어주면 얘도 되게 헤매요. 그래서 치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야기를 만들어줘. 그리고 딱 2단에 넣었어요. in English, 그죠? 예, 그래서 한글로 명령을 쳤는데
예, 한글로 명령을 치면 이 스토리 만들어주게 느리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in English라는 요 두 단어만 딱 넣으면은 드럭. 예. 무료 버전인데도.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나온 거는요, 뭐 구글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니라고 하는 그 부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5살짜리 영어로 된 그림 동화책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 강사님, 그때 그거 글자로만 나왔잖아요. 예. 이 글자 가지고요, 캔바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 문장만 한 줄을 집어넣으면 그 문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림이 안 그리면 다시 그려줘 하면 돼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고. 합치면 그러면 책이 되죠. 예, 캔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면 약 1억 2천 장의 사진을 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캔바에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예, 그러한 기능이,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다가, 예, 시간 관계상, 예, 지금 3분 오버돼서 종이로만 했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미드저니라고 하는, 예, 처음에 25장까지는 공짜인데 그 다음에 돈을 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뭐 우주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어넣어서 미드저니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만드는 데서 그린 그림이에요. 미드저니에 가면 너 돈 내고 텍스트만 집어넣어, 이렇게 그림 그려줄게 라고 하는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샘플만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예. 자, 미국에 있는 그런 이 책들을 갖다가 몇 권을 했는데 100권 더 나왔다 그랬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책 제목이에요. How to 어떻게 되어 있나요? Make money by using Chat GPT 돼 있죠, 그죠? Chat GPT로 어떻게 돈 벌 수 있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이거를 그대로 Chat GPT에 물어본 게 뒤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 책입니다. 2월 달에만 한 30권 나왔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 3월 달에 한 20권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과제입니다. 윤리, 통제, 관리.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문제. 이게 한편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거 분명히 표절했어 라고 소송을 걸면 미국은 원본을 변형한 것에 대해서는 변형한 사람한테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높아요. 판례가 그래요. 유럽은 안 그래요. 너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너 고친 거잖아. 그래서 원본인 사람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경향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될 건데, 예, 이건 지금 고흐의 밤하늘을 베꼈다고 우리는 딱 감이 오잖아요, 벌써, 그죠? 예. 그러면은 고흐 유족들에게 줘야 되겠죠. 자, 대세는 큰 변화다. 그 다음에, 예, 빨리 익혀야 되는데 프롬프트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가 최고예요. 내가 필요한 거. 왜냐면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얼른 넘어간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신의 캐릭터와 스타일과 그다음에 전문 영역과 자기의 경험이 들어간,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이 이 동반자이면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AI에게 일을 시키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게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만의 이런 스타일, 영역, 그다음에 경험들, 전문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까 쭉 보신 거고요. 예. 이게 너 어떻게 이북 만들어 돈 벌 수 있어?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얘가 쭉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맨 위에 헬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너를 어시스트,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빨간 거 있죠. 너가 에디트하고 리파인을 해야 돼 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퍼스널 터치, 당신만의 터치가 들어가 줘야지 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유니크하게 된다라고 챗 GPT가 답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 제목이 있으면 책을 사서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챗 GPT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정재승님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2016년에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질문 잘 해야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가설을 세우고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AI와 같이 사는 거지. 암기 잘하는 거, 예, 검색 잘하는 거, 예, 검색도 넘어갔어요. 이제는 이렇게 챗 GPT가 제너레이티브 하는, 만들어주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자신만의 능력과 스타일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에디트하고, 예, 모디파이하고 리파인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 예, 여기 뒤에 있는데 부진 앞에 갔다 왔네요. 그래서 여기 필터와 모디파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예, 이 챗 GPT는 에디트하고 리파인이 나와서, 예, 여기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라고 돼 있죠.